주요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승을 거뒀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한 골 도움 2개로 펄펄 날며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미 대선에 나서는 두 후보 간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립니다. 이번 토론이 앞으로의 대선 판세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비상응급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응급진찰료 등 수가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인질 6명이 발견된 가자지구 땅굴 내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9월 늦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 TV 토론이 열립니다. 물 한 병과 펜만 갖고 90분 동안 맞붙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번 토론은 미국 대선의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전망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드디어 오늘 TV 토론이 열리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에 미국 전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양측이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토론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화요일 밤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90분간 ABC 뉴스 주최로 진행됩니다. 진행자 질문에 각각 2분씩 답변을 주고받고 양쪽 답변이 끝나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토론장에는 펜과 메모장, 물병 한 병만 제공됩니다. 토론에 참고할 자료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순간적인 판단력만으로 승부를 봐야 해서 이른바 백병전 같은 토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초박빙 상황에서 이번 토론이 대선의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양쪽의 토론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이 열리는 필라델피아에 어제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2시간 30분 전쯤에 필라델피아로 도착합니다. 딱히 준비할 것도 없다는 노련함의 표현이죠. 두 후보의 전략도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무능한 지도자 프레임으로 공격할 전망입니다. 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살인적인 물가와 실업 문제,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사항인 낙태 권리와 총기 규제를 주요 포인트로 삼을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이용한 고령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정선을 자극할 전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북핵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같은 분쟁 지역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는 이번 TV 토론은 MBN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가자지구 인도주의 구역에 있는 난민촌을 공습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6명의 인질이 시신으로 발견됐던 가자지구 땅굴의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10m 깊이의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생존자들은 무너진 잔해더미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새벽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가자지구 칸유니스의 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في المواصي منطقة المواصي هذه المنطقة التي يعتبرها الاحتلال أنها منطقة آمنة للأسف الشديد هذه مجرد دعاية فقط هذه المنطقة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격으로 1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최소 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된 난민총 공격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He strongly condemns today's Israeli airstrike in an Israeli designated zone for displaced persons in Khan Yuni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1일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인질 6명이 발견된 가자지구 땅굴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분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벽면에서 사다리를 타고 수직으로 20m 내려가면 나타나는 120m의 땅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This is their blood, where you cannot stand. And they survived, but they were murdered by terrorists. 이스라엘군은 터널 내부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 7일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된 한국인 2명이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이들은 몽블랑 정상에서 멀지 않은 경사면에서 발견됐으며 등반 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 3일차로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TMF 사태와 가계부채,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주최하는 고위급 다자 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해 글로벌 안보 이슈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법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SM 시세 조종을 김 위원장이 지시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에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앴는데 경찰은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5분쯤 울릉도에선 40대 응급 환자가 해경 헬기에 실려 육지로 이송됐습니다. 작업 도중 쓰러져 뇌경색 의심 진단을 받은 이 남성은 의료진이 동해 해경청에 육지 이송을 긴급 요청해 1시간 10분 만에 경북 포항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지난달 1일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시고 차량 87대가 불에 탄 인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본사를 포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정밀 감정을 의뢰한 뒤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점검 용역업체, 소방시설 납품 보수업체도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이 난 원인과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차량의 배터리를 만든 중국 파라시스가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터리와 차량 가운데 어느 쪽에 화재 원인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면서 차량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09년 설립한 파라시스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세계 10위로 2018년부터 벤츠그룹과 계약했습니다. 벤츠 측은 조만간 전기차 화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하린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2명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찌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2억여 원 넘게 협박해서 뜯어낸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그럼 범행하셨습니까?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찌양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연인이었던 이모 씨로부터 해당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직원을 통해 돈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타유튜브 방송계약금 2억을 저 대신 PD님이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이들은 과거 찌양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찌양 측은 직접적으로 아는 여성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찌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3명과 변호사 최모 씨도 지난달 차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자신의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소년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소년은 중태에 빠졌는데요. 이 엄마는 딸과 소년의 관계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에 나타난 한 30대 여성.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바로 앞에 있던 10대 남녀를 향해 달려듭니다. 남성을 밀친 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찌릅니다. 옆에 있던 10대 여성이 말리면서 넘어진 사이 남성이 달아나지만 곧바로 붙잡힙니다. 함께 있던 딸로 보이는 10대 여성이 따라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이번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칩니다. 그러는 사이 흉기에 찔린 남성은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아줌마는 따라가고 딸내미는 말기고 그거 때문에 내가 가도 같은 게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꽉 쥔 상태에서 딸이 말기도 안 되고. 대구 도심 골목에서 30대 여성이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한테 속아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게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10대 남성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 출신 반도체 전문가와 수석 연구원이 중국 기업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삼성이 입은 경제적 피해만 최소 4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경제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땐 피해 규모가 더 클 걸로 보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 임원인 반도체 전문가 최모 씨가 지난 2020년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설립했습니다. 최 씨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를 영입해 공정 설계를 맡겼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D램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최소 4년이 걸리는데 해당 업체는 불과 1년 3개월 만에 기초 개발 제품인 시범 웨이퍼를 생산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오 씨가 국내 반도체 기술 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의 공정 단계별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수사해왔습니다.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4조 3천억 원 이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사는 물론 글로벌 15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임직원 30여 명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오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 역시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넘어진 1톤 트럭에서 운전자가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현장을 지나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112에 신고를 하고 도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1톤 트럭이 옹벽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져 있던 겁니다. 한쪽 차로에는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데도 남성이 트럭에 다가갑니다. 운전자가 갇혀 있는 상황. 주저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 구조에 나섭니다. 남성은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 개발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차 문이 열렸는데 혼자 나오실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차 문을 열고 구출을 시켰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구조가 늦어졌더라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운전자를 도로 밖으로 피신시킨 뒤에는 다른 차량에 위험을 줄 만한 잔해물까지 치웠습니다. 구조된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어주고 내가 나왔는데 사고 처리돼 고맙다고 제가 기다려서 됐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경찰관 덕분에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의료 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응급실의 파행 운영에도 여전히 대다수 응급실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덕분인데요.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귀향길에 오른 환자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항암 치료는 무사히 받았지만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여는 이제 외래 예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약되는 건 진료를 받는데 이제 응급 상황이 올까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걱정되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응급실 운영 실태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습니다. 최근 며칠간 의료기관 65곳 가운데 61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인이 현장을 어떻게든 버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지금 훨씬 큰 상황인데 의사들은 커뮤니티의 신상도 다 털린 상태로 이제 당직 서고 하루 쉬고 다시 출근하는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60에 가까운 교수님들도 밤에 당직을 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응급실에 불은 하루 종일 들어와 있더라도 내실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 이전보다 환자 수용력이 떨어지는 응급실은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6대 암수술 건수는 지난해보다 16.8%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을 지키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에서 휴진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이 휴진을 하게 되면 그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없단 말이죠.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공감은 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응급실의 하루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에 400명의 의료진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응급 진찰료 등의 수가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특별 대책을 수립해 응급 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를 비상응급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4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37억 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예년보다 더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져 질 높은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먼저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동희 기자입니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뜻은 모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관건은 의료계 참여 여부. 하지만 속내는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계획 원점 재검토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선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대화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서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의료계에도 현실적인 판단을 당부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의정 모두 각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자의 만남이 대화를 출발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의제로 국민의 건강을 거듭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협의체 출범에 방점을 찍은 걸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협의체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지만 강론에선 입장차가 여전해 추석 연휴 전에 첫 발을 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동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관 참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시작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반일 선동으로 정부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뉴라이트 인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두고 상반된 주장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돌파구가 열렸다며 야당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관계 대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몰하고 있어 좀 안타까운 심정이시죠. 민주당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파면을 언급하며 뉴라이트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엄 준비설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12.12 사태 당시에 상당히 관여된 혹은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져 있는 부대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관계자 한 명이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당사자 아니냐는 장 의원의 추궁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옷을 벗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TMF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20대 휴학생이 직접 쓴 이력서를 보고 말문이 턱 막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문제의 이력서인데요. A4 용지에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손글씨로 쓰여 있고 학력과 경력 사항을 적는 네모칸은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글씨체와 삐뚤빼뚤한 네모칸이 성의 없이 대충 작성한 듯한 느낌인데요. 이력서를 본 누리꾼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 몰래카메라 아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자상한 팬 서비스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팬의 사인 요청을 거절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상에서 한 외국인 팬은 손흥민 선수에게 유니폼과 펜을 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는데요. 알고 보니 사인을 해달라면서 건넨 유니폼이 스페인 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인 만큼 이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은 소속팀이 아닌 다른 유니폼에 사인하는 걸 꺼리는데 소속팀 팬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요리 유튜버가 키조개를 손질하다가 천연 흑진주를 발견해 큰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최근 유튜버 수빙수 씨는 영상을 통해 요리를 준비하던 중 키조개 내장에서 까만 진주를 발견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감정원에서 발급한 감별서에 따르면 해당 진주는 무게 0.64캐럿짜리 천연 진주였습니다. 수빙수 씨는 누리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감정가를 확인하기 위해 금 거래소를 찾았는데요. 사이즈와 광택, 형태를 따져봤을 때 상업적 가치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2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통상 참석했던 공식 경축식과 금수산 궁전 참배를 건너뛰고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례적인 이번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 역량을 국가의 안정권 보장을 위해 임의의 시각에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격침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국가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상반기 북한 경제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역점 사업으로 내건 지방발전 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 정책 추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수해 복구에 대해서도 자연재해 대응과 관련해 불가역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했다면서 기일 내 마무리를 주문했습니다. 김정은이 구구절 계기로 중앙보고대회나 부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로 연설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서울에서 제15차 안보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서울에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의 손에 다시 양상과 시원한 음료수가 들렸습니다. 발길은 자연스레 그늘과 분수대 쪽으로 향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선한 날씨 대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분수에서 나오는 물도 마냥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여름 같은 폭염에 이렇게 물 아래에 있어도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이틀 연속으로 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그제부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측사상 가장 늦은 열대야입니다. 선풍기 틀고 잤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어제는 에어컨 켜고 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지럼증이 나는 것 같아요. 대전과 경북 안동은 36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정선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는 건 따뜻한 고기압이 한반도 위를 덮고 있고 여기에 습한 남풍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더 더울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 수요일까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무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인 법정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초 판매자 정산금이 대규모로 미지급되면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 티메프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44일 만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티메프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리인과 함께 제가 역시 열심히 도와서 최대한 채권자들 피해 회복하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적고 플랫폼 역할만을 하는 이커머스 기업 특성상 회생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커머스 업체 특성상 건물, 공장 이런 게 없어서 한 300억 정도밖에 없대요. 이정산 상권의 채권을 가져갈 거 제 생각에 하나도 없어요. 또 회생 절차 진행 중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하루 2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쓸 전망입니다. 국내 공항 이용객도 크게 늘며 역대급 인파가 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엔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주차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입니다. 이용객이 차를 가져온 터라 바로 앞 주차장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연휴 기간 국내선 주차장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차가 많은데 연휴 기간 주차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차비 하루 3만 원, 닷새 연휴 기간 최대 15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은 반색하지만 주차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고맙죠. 주차비를 안 내면 많이 오겠죠. 차가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거의 꽉 차야죠. 김포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차난을 겪는 제주와 김해공항 등은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등 초비상입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인천공항 주차장도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역시 주차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전후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역귀성 KTX SRT 요금은 최대 40% 할인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해 실수요자들은 은행별로 대출 조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최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8개 은행장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에 혼선을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특히나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말 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손쉽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1주택자 대출 제한 등 강경책을 내놓자 이번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관치금융 논란까지 더해지자 결국 은행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좀 일관성이 있고 좀 장기적으로 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소비자들이 예측을 하면서 자기 있는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재무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갈아타기 주담대까지 막았던 은행들은 잇따라 예외를 터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허용해주기로 했고 국민은행도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결혼 예정이라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별로 대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추석 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과일,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상품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4%가 가장 주고 싶은 선물로 과일을 꼽았는데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론 45%가 상품권을 선택했고 한우 같은 정육 제품이 3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엔 대출 만기와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됩니다. 은행 대출의 상환일이 추석 연휴에 있다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연장되는데요. 카드 요금과 공과금 납부일도 연휴가 끝나는 19일로 자동 연기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나란히 기후변화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와 수산자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관리를 위해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세찬 바람에 불길이 마구 번지면서 산불이 났는데요. 페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나뭇가지로 불길을 내려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센 바람에 산불은 더 퍼져가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8일 페루 북서부 람바케의 주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6만 4천 그루의 소나무가 불길에 휩싸였고 지역 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화재 진압을 위해 페루 공군까지 투입됐지만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연기 흡입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노르웨이 바다에서 블라디미르라는 흰 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 사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2019년 노르웨이 북부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블라디미르라는 흰 돌고래입니다. 당시 액션캠을 끼울 수 있는 받침대와 수상한 장비를 몸에 지니고 있어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거라며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얼마 전 이 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 총격으로 사망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부검 결과 길이 35cm, 너비 3cm 크기의 막대기가 입에 꽂혀 있었다는데요. 노르웨이 경찰은 2주 내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근황 모습을 SNS로 전해와 화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지 시각 9일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SNS로 동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왕세자비는 담담하게 여름이 끝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화학요법 치료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학요법을 마치기는 했지만 완치를 위한 여정은 길다고 남겼는데요. 몇 달 안으로 공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소망도 담았는데 그 소원이 꼭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이슈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존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인천 영종도에서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leadership rooted in coexistence amid global conflicts and divisions.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위협에 자유세계의 연대와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더 나은 미래, 공존의 내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정세를 평화롭게 관리했던 재임 시절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세계지식포럼 둘째 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석학들의 다양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차기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could probably do a little bit more. Yeah, there's no greater success story in my lifetime of a country. 최근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정권을 잡든 한미 협력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란 관점도 제시됐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오픈 세션에선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와 이수만 전 SM 프로듀서 등 각 분야 대가들도 강단에 올라 청중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문체부가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선수의 입장을 거의 다 받아들인 건데요.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일명 페이백 논란에 대해선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횡령과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도 내놨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세영 작심 발언 이후 한 달간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한 문체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가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는 건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안세영이 지적했던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요 규정은 즉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협회 임원의 비위입니다. 문체부는 김태규 회장과 임원들이 추가로 받은 후원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한 사실을 확인해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수의 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일부 임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연일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사상 처음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간밤에도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과 대전 35도, 광명은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도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에 전국 내륙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7도, 부산은 28.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은 강릉과 광주 30도, 대구는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폭염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